초기 단계에서는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스킬이거든. 근데 보통 이제 상담 처음 해보는 사람은 초기 단계에 상담을 진행하면서 어떤 전개 단계에서 써야 될 기법들을 막 가져와서 쓴다고. 그게 이제 그게 오류가 생겨버리지. 선생님 근데 그 막 예를 들어 뭐 상담을 하는데 내 네. 남자가 내가 보기에는 이 방법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한다고 고집을 해요. 그럼 부딪히고 오라고 해야 돼요? 아까 앞에 이야기 자 봅시다. 그게 뭐냐면 내 남자가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네. 내가 지금 금방 내가 원하는 대로 부딪혀서 뭐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통제욕이고 네. 소유욕이거든. 네. 이건 내 남자의 반발을 가져와요. 그렇겠죠. 저항을 가져오죠. 네. 저항을 가져온다는 건 다른 말로 뭘까요? 나쁘고 깨지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상담사에 대해서 불신을 하죠. 네. 불신해서 나중에 뭐가 나오면 비난이 네. 발전돼요.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해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상담에서 기본은 무조건 나빠요. 궁극적으로 그래, 니 그렇게 한 거 봐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이렇게 일단 열어주는 거죠. 근데 내가 아닌 건 알거든. 그럴 때 내가 뭐냐면 우리가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나요? 알고도 썩고 예. 모르고도 썩는다잖아요. 예. 똑같아요. 상담사는 분명히 내 남자보다 차원이 위에 있어요. 예. 더 넓은 차원, 더 깊은 차원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럼 다 보이죠. 예. 내 남자가 보이면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예. 근데 당신 그게 문제란 말이야. 그거 틀린 거야. 이걸 고쳐야 해버리면 이건 제일 빠른 방법이지만 예. 제일 효과가 없죠. 좋은 질문이에요. 그것도 과정의 일부라는 거죠. 당연하죠.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춤을 춘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텝을 잡고 안내하고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잖아요. 상대가 틀렸을 때도 고수들은 틀린 그 스텝을 자연스럽게 받아줘요. 근데 그 할 때마다 틀릴 때마다 이거 틀렸어 이렇게 이게 해버리면 춤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상담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담자 중심. 그게 핵심이에요. 내담자 중심. 다음. 자, 상담사의 태도 중에 현상학적 태도입니다. 모든 문제를 야기시킨 것도 내담자 본인이고, 물론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것이 강요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수용한 것은 본인이거든. 현재 그걸 문제를 갖고 있는 것도 본인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내담자 본인이에요. 상담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내담자가 그러한 문제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선택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뭘 해주는 사람인가요?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죠. 따라가 도와주는,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상담사는 착각하기 쉽거든. 내가 더 잘 아니까, 내가 더 전문가니까 그걸 자꾸 설명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강요시키고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엄청 큰 효과가 있고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내담자 자신이 스스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모든 변화는 일시적으로 그칠 수 있다. 또는 원상회복, 요요현상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담자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사는 뭐 해줘야 된다? 도와주는 역할,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 돼줘야 된다. 그래서 상담사는 앞에서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뭐 도와주는,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다. 좀 더 심하게 포함하면 내담자를 뭐 따라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 따라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맞추어준다 이 말이에요. 맞춰주는 것은 왜 내담자를 맞춰줄까요? 이끌려. 그렇지. 이끌려면 뭐 해야 될까요? 맞춰주면서 동질감을 느껴야 되고 공감을 해야 되고 나쁘고 형성돼야만이 내담자를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이끌기가 되잖아. 자, 우리는 상담을
이게 하다 보면 또 다른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이러이러한 유형의 내담자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효과를 봤다라는 그러한 기억이 뇌에 있거든. 예.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어떤 방법을 쓰면 되고 이런 모델은 이런 방법을 쓰면 되고 라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 근데 어떠한 심리적 이론과 기법, 어떠한 상담 어떤 사례들도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를 모두 다 대변해 주지를 못해요. 예. 그렇다면 지금 내가 상담을 하고 있는 이 내담자를 만날 때는 그러한 이론과 그러한 상담 사례나 기법들은 참고 자료죠. 참고 자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하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다라는 오류에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상담사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이 익숙한 그 길로 내담자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다. 거기에 내담자가 잘 따라오지 못하거나 저항하게 되면 이건 내담자의 문제야. 내담자 자신이 그런 문제를 갖고 있으라고 오히려 비난하거나 공격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큰 오류입니까? 우리는 상담에서는 누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내담자 중심이에요. 내가 아무리 알고 있는 게 많고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지금 이 앞에 있는 내담자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그럼 이 새로운 모델에게는 새로운 그런 프로세스를 적용시켜 줄 수 있는 상담사의 유연성을 가져줘야 되겠죠.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담자가 자신의 치료 어떤 상담 그런 주제까지도 선택하게 만들 수 있는 상담사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준다면 제가 오늘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어요.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내담자는 A를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상담사가 그에 대한 질문도 안 물어보고 상담사가 짜놓은 그 매뉴얼대로 무조건 계속 끌고 간다면 내담자는 계속 상담 과정 중에서 뭔가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이쪽이 가려운데 반대쪽을 끌고 있으면 더 짜증나는 상태가 되겠죠. 다음, 작업의 방향이나 깊이도 내담자 스스로 정하도록 허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담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이야기를 더 깊게 내담자가 풀 경우에 혹시 내담자가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더 핥힐 수 있지 않을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그걸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도 괜찮을까요? 해서 그 깊이 또 이 주제와 연관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다면 본인이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유도해 준다면 그건 상담 과정에서 어떤 깊이 방향을 내담자가 일부 의도했다 하더라도 모든 결정은 누가 하게 해라. 상담사가 의도했다 하더라도 내담자가 하게끔 해주는 게 이제 상담의 고수가 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보통 상담 과정에서 초기에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조금 전개되는 과정에서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러한 부분들도 내담자마다 다릅니다. 어떤 내담자는 그 초기 단계부터 현재 상황을 막 이야기하려고 하고 또 어떤 내담자는 전개 단계인데도 계속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럴 때 그러한 방향, 과거냐 현재냐 그 방향에 대해서도 일단 내담자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아직 미해결된 과제가 많이 있고 그걸 마음껏 표출하지 다 못했다, 다 못 끄집어냈다라는 거거든.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누가 결정하게 해주나? 내담자가 결정하게 허용을 해준다. 이게
상담사가 가져야 될 현상학적 태도입니다.